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공유압 제어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학습한 내용 모두 기억하십니까? 에, 기억 잘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공유압 첫 번째 시간으로 공유압 제어 실습에 대한 공합에 대한 개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유합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어에 대한 개념, 그죠? 그리고 제어 회로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회로에 대한 내용 두 가지 우리 살펴본 적이 있죠. 그리고 공합의 특징 중에 장점과 단점, 모든 분야엔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합의 독수리 오용제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럼요,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그럼 오늘은 공합의 기초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공합 발생 장치,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공합 압축기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합 제어 기구 중에 작동부에 이제 출력부죠. 출력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밸브에 대한 부분이 일부 밸브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고 3차시까지 아마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학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진도 나갈 것이 공합에 대한 기초 이론이에요. 자, 공합에 대한 부분이 압력과 공합에 대한 압력과 어떤 크기나 어떤 용량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인터내셔널 시스템 오브 유닛이라고 하는 국제 규격에 맞는 단위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kg F라고 되어 있어요. kg은 알겠는데 F는 뭡니까 또? 자, 이것을 우리는 1kg F, 힘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kg 중 또는 킬로그램 힘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1kg 중은 10뉴턴, 뉴턴에 대한 게 그 압력에 대한 부분 단위로 쓰는데 10뉴턴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kg 중은 10뉴턴과 같다. 요것을 하나 이해를 해주시고, 자, 압력의 우리 단위는요, PA를 써가지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네, 파스칼. 자, PA를 써서 파스칼이라고 한다. 네. 자, 그래서 1파스칼은요, 1제곱미터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이다 라고 합니다. 네. 단위 면적에 단위의 힘이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 1cm 1m 1m가 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잖아요. 그죠? 거기에 1뉴턴의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압력을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제가 발견했으면 1 김몽용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위는요, 보통 이제 이 학술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발표한 사람들 이름을 보통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기 이론이나 뭐 어떤 그런 공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단위를 쓸 때는 그 단위에 대한 부분이 그거를 발표한 사람의 이름과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어떻게 보면 학습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공이 너무 많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파스칼을 1파스칼이 뭐라고요? 1제곱미터당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려고 하는데 이거의 10만 배가 되는 10만 파스칼이죠. 10만 파스칼을 우리는 1바다, 1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바가 10만 파스칼, 굉장히 큰 힘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단위계는 크게 여러분 실습하는데 이 정도 개념은 좀 갖고 있으셔야 어떤 그런 실습하는데 좀 어떤 정립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살짝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단위계를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압에 대한 발생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공기압의 발생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기압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여서 얼마요? 얼마? 98,000 파스칼 이상. 98,000 파스칼 이상의 토출 압력. 토출은 토해내듯이 출력한다라는 뜻이에요. 토출되는 압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그런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거죠. 어떤 거 있어요? 압축기. 압축기는 얼마나 들어가요? 98,000 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송풍기. 송풍기가 9,800에서 98,000 이상. 이것도 98,000 이상이죠. 지금 우리가 98,000 이상에 대한 압력 발생시키는 장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팬이 있습니다. 팬이 9,800 이하예요. 굉장히 용량이 작죠. 그러면 98,000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압축기와 송풍기는 실제로 우리가 실습할 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실습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공기압의 비교를 했는데요. 공기압의 압축기에 대한 비교 특성인데 이것은 압축기에 대한 방식이에요.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왕복식, 피스톤에 대한 왕복 형태의 어떤 압축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동력을 이용한 회전식이 있어요. 회전식이 있고, 이 회전식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채용하는 것이 터보식입니다. 터보. 우리 자동차에도 보면은 터보 엔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터보식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보면, 자, 구조를 먼저 보면요. 구조는 왕복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데 회전식에서 보면 간단하면서 섭동부라는 말이 나와요. 섭동부. 자, 섭동부라는 말은 뭘까요? 섭동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떠한 압력 에너지에 대한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회전식의 운동이 되겠죠. 이것은 왕복이니까 피스톤 운동이 되겠죠. 회전식에 대한 어떤 운동 방식에 간섭되는 부분을 섭동부다라고 합니다. 섭동부가,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서 간섭이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그렇죠? 그 부분을 섭동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보수성에서도 나와요. 보수성에서도 보면은 왕복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회전식은 섭동부품이라고 나오죠. 섭동부품은 섭동부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 교환. 왜요? 회전할 때 간섭이 많이 되니까 많이 소모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회전식은 다 좋은데 비교적 싸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 섭동부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섭동 부품에 대한 유지 보수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 그래서 회전식 가장 중간 부분이긴 하지만 비교적 비쌉니다.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왕복식보다 굉장히 비싸면서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터보식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로 쉽게 비교를 하자면 왕복식이 여러분 경차예요, 경차. 경차. 그리고 회전식이 준중형, 요새 세단 나오죠. 세단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이 고급형, 고급형 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 공합 제어 기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합 제어 기구가 여러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조금씩 변형되는 그런 부품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응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 그 첫 번째 주자는요, 공합 제어 기구입니다. 공합 제어 기구의 공합 조정 유닛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합기 다음에 바로 붙는 거죠. 그래서 그 공합기에 대한 압력을 잴 수 있는 압력계가 이렇게 앞에 달려 있고요. 압력계. 그리고 이 압력이 제대로 압력계의 게이지를 보고 요것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이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돌리게 되면. 예, 그래서 압력 조절 밸브가 위에 달려 있고요. 자, 이 압력은 그 어떤 압력이에요? 공기잖아요. 바람이요. 그지? 근데 이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정 필터, 공합에 대한 필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인입구 쪽에 공합 필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브리게이터, 공합 조절 장치를 루브리게이터라고 합니다. 공합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공합 조정 유닛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브리게이터라는 것은 윤활기를 하는데 공합 실린더나 밸브 등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왜? 이 말이 뭐예요? 바람의 순도가 높은 공기를 여기서 순환을 할 수 있게끔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루브리게이터 이게 공합 조정 유닛에 대한 그 심볼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요 모듈이 공합 조정 유닛의 도면 기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품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압력계 같고요. 그리고 이거 공합 조절되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뒤에 한 장 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합 유닛 도면 기호에 대해서 앞에서 보았는데요. 요 앞부분에 대한 부분이 드레인 배출기예요. 드레인. 바람을 어떻게 해요? 배출을 시키는 거죠. 항상 에어는요, 들어왔다가 빠지는 게 있어야 돼요. 바람을 이용을 하고 그 바람은 어디론가 소모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출을 수동으로 할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표기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안에 세모 모양이 하나 더 있으면 자동이고 없으면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이제부터 도면 잘 나올 건데요. 도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조절 밸브입니다. 압력 여기 나왔던 조정 유니트하고 이건 좀 심플하죠? 압력만 여러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압력 조절 밸브 통해서 작동부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는 소위 말해서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는 어떤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피스톤이고요. 이거 작동부에 대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 정의를 보시면 압축 공기의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한다. 우리 앞에 처음에 배웠던 첫 시간에 배웠던 3단계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 등으로 기계적인 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의 제어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압기에 대한 실린더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린더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출력 부분과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왼쪽부터 보면은 양로드 실린더. 이것은 뭐냐면 양쪽으로 운동을 해서 어떠한 물체 이 피스톤 운동을 해서 어떤 물체로 하여금 어떤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만 실린더 종류는 다 그런 운동을 피스톤 운동을 하는 거죠. 공압의 단동 이것은 한 방향만 여기 에어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동 실린더 한 방향만 이게 발사가 되고 전진이 되고 바람을 여기서 차단해 버리면 복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씁니다. 단동 실린더. 양로드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 실습하면서 한 번씩 다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보자면은 스피드 컨트롤러 부착형 복동 실린더. 이거는 그러니까 전진과 후진이 다 되는데 전진과 후진에 대한 속도 제어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제어기로 돌리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진공 발색이 부착형 목도 이건 뭐냐면 바람을 제어를 하는데 어떠한 여기서 출력이 되면은 피스톤을 내보내서 이쪽에 그 흡착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면에 평면에 어떤 그 물체들을 흡착해서 이쪽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물류를 빨아들여서 이동하는 곳에 보통 포장용 설비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동 실린더들이 있다라는 것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고 실습하는 시간에 하나씩 적용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밸브인데요. 밸브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밸브는 뭐냐면 바람을 제어해 주는 바람의 그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와 정의를 한번 보면 입력 신호와 제어 신호로부터 작업 요소들의 출력과 속도와 순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밸브. 가장 중간에서 매개 역할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밸브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밸브에 대한 조작은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조작하는 인력식이 있고요. 공기압에 의해서 조작하는 파일럿식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식 솔레노이드에 의한 조작. 그래서 우리는 인력식보다는 파일럿식과 전자식 두 가지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수공압에는 파일럿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요것은 이제 전기공압에 활용하는 것이 전자식입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일반 수동 작업, 그러니까 조작 방법에 대한 표현이고, 크게 6가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거.